다음은 반응형 UI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태블릿이나 모바일, PC 이런 크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U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자인의 특징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형 UI를 우리가 오늘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 지금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모바일 UI를 제작하고 태블릿 UI를 제작하고 웹 UI를 제작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모바일 UI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다음은 또 태블릿 UI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그냥 각각의 사이즈가 서로 다른 디자인을 세 가지의 디자인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작업을 세 번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이 샘플은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습용 파일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과제란에 XD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실습용 XD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 XD 파일을 활용을 하셔서 같이 반응형 UI가 어떤 원리로 동작이 되는지를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반응형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XD를 실행을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화면 크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상단에 아트보드의 제목은 Responsive 디자인 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Responsive Design 이라고 하시고 뒤에다가 여러분들 학번 이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트보드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몇 가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타이틀을 하나 넣어볼까요?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넣고 글자의 굵기는 굵게 해주시고 크기는 한 20 정도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정중앙에 위치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그냥 사각형 하나 이렇게 넣고, 자, 우측에다가도 사각형을 하나 넣읍시다.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왼쪽 거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오른쪽 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가운데 사각형도 하나 넣죠. 헤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자, 헤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회색, 타이틀도 복사해서 대략 이런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반반씩 나눠서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칩시다. 좀 늘려줄까요? US 162, 161. 네. 162, 162. 서로 같은 크기. 여러분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대충 이런 식의 UI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UI에서 아트보드의 크기를 한번 늘려볼게요. 쭉 늘리면
그냥 배경만 키워지고 말죠. 네.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응형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자,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은 레이아웃의 반응형 크기 조정, 반응형 크기 조정이라는 요 토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토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네,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반응형 동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우선 이 레이아웃의 반응형 크기 조정을 켰다면 한번 각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반응형 크기 조정을 아트보드에서 키면 다 자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동으로 전환을 하고, 자, 위치를 다시 한번 잡는 것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상하 좌우로 고정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고정하거나 풀 수 있는, 자,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형을 조정을 하는 것인데, 자, 이 폭과 높이가 고정이 풀려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 자,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개 다. 풀면 아트보드의 크기가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납니다. 세로도 마찬가지로 같이 늘어나죠. 빨간색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폭 고정과 높이 고정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햄버거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은 폭과 높이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화면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폭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를 해서 폭 고정과 높이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 또한 왼쪽과 상단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풀려 있다라고 하면 아트보드가 늘어날 때 빨간색 저 사각형의 위치도 같이 늘어나죠. 세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로도 마찬가지로 같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단과 좌측에 고정이 되어야 할 아이템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고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타이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단에만 고정이 되어 있고 좌측과 우측과 하단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하면 되겠죠. 다음, 우측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상단과 우측 그리고 폭과 높이가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다음은 요 배너 부분, 네, 뭐 슬라이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좌측과 우측과 상단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 높이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폭은 어때요? 네, 폭은 이 좌측과 우측이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폭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늘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맞게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뭔가 부자연스럽죠? 지금 세로가 늘어났는데 같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동 조정의 필요성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자, 타이틀과 얘네들이 지금 상단이 고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동으로 바꿔주고 상단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폭과 높이는 고정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자, 하단에 있는 이 사각형도 상단에 고정이 필요하고 높이도 고정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고정이 필요하고 폭과 높이는 고정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상단이 고정이 돼야 되고 하단은 고정이 될 필요가 없죠. 네. 좌측과 상단이 고정이 되어야 되는 구조로 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좌측, 우측과 상단이 고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늘려볼까요? 네, 그러면 위아래를 조정을 해봐도 자, 위치가 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사각형을 그러면 폭은 좀 늘어나게 하면 어떨까? 자, 이런 식으로 폭은 늘어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꿔주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늘어나는 범위에 따라서 똑같이 가로 크기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도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응형의 디자인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파일은 저장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파일명은 학번 넣으시고요. responsive design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학번과 responsive design 이렇게 저장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에 파일을 하나 드렸을 거예요. 자, 이 웹 UI result라는 파일을 하나 드렸을 텐데 요거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렇게 파일을 열면 3개의 아트보드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실습해본 경험으로 충분히 자, 이런 UI들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반응형 디자인을 할 때 굳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각 화면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UI를 선택해서 디바이스마다 사실 화면 비율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런 여러가지 화면 비율을 맞추기 위한 형태로 생각하면서 반응형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모바일 폰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반응형 디자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태블릿과 웹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웹은 삭제를 하고, 자, 이 모바일 UI만 확대를 해서 같이 한번 반응형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아이폰 10, 10s의 아트보드를 갖고 있지만 조금 더 넓은 형태의 UI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작은 화면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응형을 위해서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레이아웃에서 반응형 크기 조정만 ON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자동적으로 반응형 디자인이 반영이 된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엉망진창이죠. 자, 이것을 세로 크기도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세부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반응형 디자인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좀 늘려보니까 어때요? 상단에 있는 이 시간이 표시되는 부분이랑 이런 아이콘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점검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대해서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시간을 한번 잡아봤고요. 수동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잡혀 있나요? 자, 위쪽, 오른쪽, 아래쪽, 그 다음에 폭을 고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지금 레이어가 좀 잠겨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햄버거 버튼도 뭐 수동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좌측과 상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폭과 높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 타이틀 영역도 보면 상단으로, 네, 어느 한쪽이 만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타이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정렬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복해서 고정은 하지 않는, 어느 쪽도 고정을 하지 않으면, 자, 이 요소는 항상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 자, 다만 이 텍스트의 크기나 높이는 폭도 고정이 되어야 되고 높이도 고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굿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상단과 좌측이 고정이 되어 있고 폭과 높이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지도 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다만 아까 About Us 이 부분은, 자, 수동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상단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 세로의 크기가 늘어날 때 이 여백이 점점 더 커져 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상단은 고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단은 고정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높이는 고정을 해주는 게 맞고, 폭은 네,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있는 텍스트도 상단과 좌우 고정, 높이 고정해 주시고요. 또 리드 모어의 부분에도 보면은 상단 고정해 주고 폭과 높이는 고정을 해 줍니다. 자, 요 밑에 our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잡아주고, 이 배경도 상단은 고정, 자, 폭은 늘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동으로 상단은 고정을 해주고 좌측과 상단은 고정이 된 상태로 움직여줘야 되고요. 폭도 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화면이 조금 늘어났을 때 이 크기도 좀 같이 늘어나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폭 고정을 우선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죠? 폭 고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좌측과 상단만 유지를 하고, 자, 이 부분도 상단과 우측만 하고 폭 고정은 유지를 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측과 상단은 고정을 하고 폭은 유지하지 않고, 여기도 우측과 상단 그리고 폭은 유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아트보드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늘려보니까 네, 여기 끝에가 네, 붙지 않는 문제가 있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측은 자, 이렇게 붙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이게 폭이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랬나봐요. 자, 폭은 고정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자, 고정을 하고, 다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아이콘들이 같이 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때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같이 움직이고자 할 때는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하나,
둘, 세 개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키를 눌러서 모두 자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 G키를 눌러서 모두 그룹으로 묶어주신 다음에 이 지금 여기 보면은 다시 또 풀렸네요, 그죠? 네, 풀렸기 때문에 다시 잡아줄 건데 수동으로 다시 잡아주시고요. 수동으로 잡아주시고요. 이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은 항상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위, 아래, 우측, 좌측 모두 고정을 하지 않는 상태로 폭 고정과 높이 고정만 해놓은 상태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동으로 다 그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내 부모 지금 이 그룹으로 지금 잠겨 있기 때문에 내 부모와 부모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그룹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부모는 아트보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반응형의 이 동작이 반영이 됐었던 거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면은 아트보드 크기를 다시 한번 늘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지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응형을 유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이제 Alt키를 눌러서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거나 또는 컨트롤 D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 반응형으로 손쉽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율의 크기로 늘려봅시다. 자, 요 정도 크기가 되는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가로 크기가 400 한 30 정도로 늘어난 형태의 UI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 자, 그리고 세로가 좀 더 커진 한 1500 정도 크기로 늘어난 형태의 좀 더 확대된 이 UI를 만약에 구성을 해본다 했을 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미세 조정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적당히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중앙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이 하단에 있는 자, 이 영역도 이제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영역도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편집이 되니까 이 두 개의 선 있죠? 이 두 개의 선을 밑으로 좀 내려서 보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크기는 좀 더 키워주는 겁니다, 이제. 자, 이 친구들은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좀 더 늘려줍니다. 190 정도로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190 정도. 자, 크기를 키워줬습니다. 또 키워줬고요. 자, 이렇게 키워줬고요. 높이는 이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형 디자인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손쉽게 이런 미세 조정을 통해서 손쉽게 반응형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른 예제를 통해서 이제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또 별도의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또 반응형 디자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